안녕하세요. 파산관님 홍익 변호사입니다. 이번엔 신청 대리인 입장에서 본 개인 파산 실무 네 번째 시간입니다. 파산 면책 신청서를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대법원 사이트나 각 지방법원 사이트에 가면은 파산 면책 신청서가 있죠. 인지는 2,000원입니다. 요즘 인지도 대한민국 전자인지 붙이죠. 출력해서 신청인, 채무자, 홍길동, 주민번호 씁니다. 주소 쓰고요. 거소는 실제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거소는 실제 내가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화성시 동탄읍 모순동 몇 번지에 살고 있더라도 실제 거소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살고 있으면 있습니다. 우편번호 검색해서 쓰시고요. 송달 장소. 주로 이제 대리인, 이제 앞으로는 법무사도 대리인이죠. 여기다 쓰면 됩니다. 송달 영수인이 아니에요. 대리인, 신청 대리인, 법무사 땡땡땡, 변호사 땡땡땡. 등록 기준은 예전 본적입니다. 이건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죠. 연락처 쓰시고요. 이메일 쓰시고, 신청 취지는 이거 그대로 돼 있는 거죠.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첨부 서류는 서울 같은 경우는 14가지 서류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초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벌써 4개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첨부하면 되고요. 진술서도 이제 일단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어요. 최종 학력 2004년 3월 2일 땡땡 대학교 졸업, 중퇴면 중퇴. 과거 경력은 최근 한 5년에서 10년 거만 쓰면 돼요. 아니면 뭐 3년 정도. 이거 안 쓰는 분들 많은데 뭐 일부러 안 쓰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면 좀 자영업인지 직장인이었는지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파산을 함께 하는 사람을, 이거는 법원에서 뭐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재판부에 배당을 해서 함께 조사하는 게 효율적이고 심리에 편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배우자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맞은지 아닌지, 그쵸? 이걸 표시하게 돼 있어요. 모자, 부녀, 뭐 부부 파산, 가족 파산을 체크하는 겁니다. 본인이 현재까지 생활 상황 등은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에 도박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 있음 없음, 면책 불허가 사유를 탐지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안 쓴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조회해보는 건 아니고요, 법원에서. 근데 판사님이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으로. 판사들은 아마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있어요. 정과 조회할 수 있을걸요, 아마. 그래서 사기죄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 개인 파산의 심리에서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파산 신청을 취해했다가 기각당한 경험 있으면 있음, 없으면 없음이라고 씁니다. 이것도 참 성의껏 쓰셔야 되는데 대부분 안 쓰죠. 법원에서 조회합니다. 그래서 최고 먼저 직원들이 개인 파산 면책 신청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중복 접수 내지 뭐 그쵸, 과연 언제 법원에 과거 파산 회생 면책 이력 조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서 해놓는다고 해요. 그래서 쓰시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험, 이건 면책 불허가 사유죠. 7년 내에, 5년 내에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송, 이거는 채권자를 누락시키기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소송조회.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2가지. 소송조회, 그 다음에 신용조회. 2가지 다 찍어 놨습니다. 일단 참조해서 최대한 채권자 목록을 빠짐없이 쓰시기 바랍니다. 파산 신청이 이렇게 된 사정을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보증 때문에 한 건지, 사업이 망했는 건지, 낭비 때문인지. 이런 걸 낭비 쓴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면책 불허가 받을까봐 걱정돼서 안 쓰는 분도 있지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재량 면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2번. 그 다음에 지급 불능 시점은 이것도 비워놓는 분이 있는데 가급적 어려워진 사정을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 사정으로는 여기 이제 진술서를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많게는 뭐 8장, 한 2장에서 3장 정도 뭐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이런 거는 간단하게 쓰고요. 그 실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뭐
2010 몇 년 이혼한 이후 혼자 뭐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뭐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서 카드와 대출로 돌려막으면서 빚이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뭐 코로나 사태라든가 메르스 뭐 여러 가지 안 좋아진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쓰면서 뭐 한 2장 3장, 너무 뭐 정확하게 7, 8장 쓸 필요 없어요. 한 두 장 정도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2장. 그쵸? 왜냐면 2장을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내는 서류 14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게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아, 진짜 사업회사 망했는지, 아니면 실직 때문에 망했는지, 아니면 통장에 보면 뭐 진짜 직업이 제대로 된 직업이 없고 소득금액 증명이 없으면 일용직변이 더해요. 그쵸? 일용직으로 부자 못 되잖아요. 그쵸? 채권자 목록은 잘 기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리인하고 잘 의논해서 일단 신용조회를 하고 소송조회를 해서 목록을 작성을 해보고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빠진 거 없는지. 그쵸? 오늘 보니까 어제 제가 빠졌다고 하는 거는 어디 은행이 없다라고 조회가 됐어요. 근데 그 은행에서 양수한 겁니다. 2014년도에. 그러니까 사실 채무자도 신용조회까지 했는데 그 매각 내용이 안 나오니까 누락시킬 수밖에 없었죠. 아마 참작이 될 것 같아요. 소송하면 이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모르고 뺀 거 아닙니까? 그쵸? 알고서 왜 빼요? 그쵸? 시티은행 제로 매각 안 된 걸로 나왔거든요. 조회할 때. 근데 얘네들이 매각을 해놓고 이제 공시송달로 소송이 된 거죠. 몰랐죠. 공시송달이니까. 그러니까 채무자가 모르고 있다고 봐야죠. 매각 사실도 몰랐고 공시송달 판결 받았으니까. 그쵸? 신용조회까지 또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의 알고서 악의적으로 알고서 기재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모르고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 못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면책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소송을 하셔야죠. 소송을. 비용이 조금 들어가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소송을 하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다 개별적으로 틀려요. 상황이. 어떤 경우는 이제 송달된 거는 또 법원에서 알았다고 봐요. 7년 전 거를. 그래서 또 쓴 잔을 들이키는 겁니다.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면책 누락 소송이. 그래서 채권자 목록은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신용조회, 소송조회, 쌍조회를 해야 돼요. 쌍으로 조회해야 됩니다. 하나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여기 뭐 자세하게 설명 나오는데 아마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지금 뭐 이게 그러니까 대리인 선임하는 거죠. 여기 뭐 아직 이 순이 엄마 영주택 뭐 땡땡 상사라 해서 이름만 아는 경우도 많죠. 주소도 모르고. 그쵸? 어떤 경우는 상호도 제대로 모릅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땡땡 상사라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을 모르면 꽝이에요. 그럼 조회해야 됩니다. 혹시 세금 계산서 갖고. 이 채권자 목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 목록은 대부분 없죠. 없습니다. 현금 대부분 뭐 있어도 몇십만 원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예금도 마찬가지죠. 압류돼 있고 대부분 있어봐야. 보험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험계약 내역조회서가 있죠. 보험가입 사실조회서, 생존자, 그리고 해약환급금 각 회사별로 해야 되고요. 보증금도 이거 바꿔치기 이제 다 적발됩니다.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이제 지금 거의 월세 추세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3,700 뭐 미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은 환가가 안 됩니다. 오히려 상속재산 파산에서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3,700이 서울 기준으로 5천만 원으로 인상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바뀔 것 같아요. 임대차가 워낙 지금 폭등해서. 그럼 이것도 당연히 올려줘야죠. 하한을. 대여금 있음 없음 이건 뭐 대부분 안 쓰죠. 있어도 안 쓰고. 매출금, 그죠? 매출금 외상 매출금이죠. 미수금하고 비슷한 겁니다. 매출은 했는데 돈을 못 받은 거죠. 퇴직금, 그죠? 지금 퇴직금도 다 퇴직연금이죠. 아니면 또 중간정산제가 활발해서 목돈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는 공무원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일시금으로 절반 받고 반은 연금으로 받는 게 유행이죠. 부동산은 뭐 이제 미등기 부동산이나 하면 지금 잔존주택, 껍데기인 주택 같은 거 있으면 있는 대로 쓰시면 돼요. 경매 중에 나중에 쓰게 돼 있고요. 자동차, 이륜차, 오토바이 쓰게 돼 있고요. 기타 재산, 주식, 특허권, 상표권, 뭐 귀금속,
그 다음에 지급불능 시점 1년 이내에 현재까지 처분한 재산 여부. 이게 대부분 안 쓰는데 관제인이 발견해내죠.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다 체크가 됩니다. 최근 2년간 받은 임차보증금. 이것도 이제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 있죠. 돈을 어디다 썼는지. 이혼재산 분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이혼재산 분할은 상당성만 판단하기 때문에 쓰셔도 무방해요. 과도하게 분할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도 쓰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거를 이제 관제인 입장에서는, 신청대리인 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이제 알아내는 방법이, 상속재산은 망인 부모의 말소자 초본하고 지적전산자료조회, 그 다음에 세목별 과세증명서, 돌아가신 후 과거 3년 시점부터 3년. 이혼재산 분할은 배우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 주민등록 초본, 임대차 계약서 가져오라 그러면 되죠.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 업무 갖고 오라 그러면 되죠. 부동산은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죠? 아니면 매매계약서, 이런 거에 관한 자료를 갖고 오면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의 생활상 쓰게 돼 있어요. 무직, 회사, 무직, 지, 무직, 취직, 무직. 무직으로 있는 사람 여기다 쓰면 되고, 수입 상황은 자영 수입이면 쓰고, 월급이면 여기다 쓰고요. 연금, 생활보호 대상자, 기초연금, 뭐 이런 거 여기다 쓰게 돼 있고요. 동거가족 쓰면 됩니다. 뭐 배우자, 처, 남편, 딸, 아들, 뭐 모친, 부친, 형, 동생, 여동생,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가계 수지표 이거 쓰게 돼 있어요. 가계 수지표는, 이 가계 수지표를 의외로 절반도 안 써요. 귀찮은지 아니면 뭐 하는지, 이것도 꼼꼼하게 쓰셔야 돼요. 이것도 쓰시고. 자, 이제 14종이 나왔습니다. 왜 이게 14종이 나오다가 말았어요? 아, 여기 나왔네요. 14종. 그쵸? 이제 서류 제출 목록이, 이게 저희 서울 회생법원에서 이제 간략한 14종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본, 주민등록 초본, 과거주소 전체가 나온거, 채무자의 주민등록 등본, 그 다음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인데, 이건 3가지 요건이 있어요. 5년간 모든 세목 전국 단위. 지방은 아직 10년이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세목 전국 단위입니다. 모든 세목 전국.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표시하여 발급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강원도 원주에 산다 그래서 원주시 거만 딸랑 내지 마시고, 제천 산다고 제천시 거만 내지 마시고, 전국 단위로 다 내란 얘기예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전국 16개 광역 시군구가 다 표시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사람 진짜 없는 겁니다. 자기 지역에는 없는데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죠. 제주도에 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거까지 같이 조회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발급하라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세목이 포함되도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나오는 과세가 수십 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년 모든 세목 전국 단위, 이거는 꼭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 업무 갑부을고 시가증명, 인터넷에 가보면 돼요. 그 다음에 소유 부동산이 있는 사람만 등기부등본을 내는 겁니다. 없으면 낼 필요가 없어요. 여기 부동산 소유 없음, 여기다 차량 소유 없음. 그러니까 5번까지는 없을 리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5번까지는 무조건 내야 되고, 6번부터는 없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세요. 차가 없는 사람은 해당 사항 없음. 부동산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해당 사항 없음. 8번 생존자 보험 가입 내역 조회. 생존자니까 살아있으니까 파산 신청했죠. 이건 무조건 100% 다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보험 가입 내역 조회에 기재된 보험이 있다면은 해지 실효 유지 및 예상 환급 내역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해 자동차 운전자 여행자 단체 주말 수일상 이런 건 다 없어도 상관없어요. 괜히 번거롭기만 하고, 주로 생명보험에 관한 거만 내십시오. 그 다음에 채무자가 개인 영업을 했던 경우, 저는 이제 예전에 보면 영업을 했든 안 했든, 법인 영업을 했든 안 했든 이걸 무조건 내라 그럽니다. 그러면 늘 강조하지만, 아, 이 사람이 진짜 노숙자로 살았는지, 뭐 가정주부로만 살았는지, 아니면 뭐 근로소득자였고 혹은 또 사업자도 냈었는지,
이런 게 다 파괴됩니다. 한눈에. 그래서 8개 서류라 그러죠. 그래서 무조건 개인 영업을 했든 안 했든 내는 게 좋아요. 1번 사업자 등록증명, 2번 휴업사실증명, 3 폐사, 5 4 납세 및 체납사실, 5 소득금액 증명, 6 7은 부가가치세, 8은 표준재무제표 증명. 이거는 이제 사업자가 인 사람만 얘기입니다. 1년 동안의 통장거래 내역. 11번 지급불능 1년 시점 이전부터 처분한 재산. 이게 이제 경매 배당표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고요. 그 다음에 이혼했으면 이전한 재판조서 같은 거 내고요. 수입에 관한 자료는 아까 그 나왔죠. 세무서에 관한 거하고 비슷하지만 내시면 돼요. 이런 거는. 갑근세. 자, 이래서 이제 결국 다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14가지. 여기 이제 지방도 이 14가지 기본으로 해서 배우자 거, 배우자, 부모, 자녀 거를 이제 플러스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것만 플러스 시켜도 벌써 많으면 한 20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알아서 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